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불리는 법을 아는 여자 김만덕. 같은 돈을 쥐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벌고 어떤 사람은 불립니다. 대부분은 돈을 버는 데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돈을 불리는 사람들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남들이 버릴 때 줍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결정합니다. 조선에도 가난이 운명처럼 따라붙던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기생으로 시작해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직접 불러 이름을 남긴 여자, 바로 김만덕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부자들이 끝까지 숨기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여러분의 돈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김만덕은 양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광기에 팔려갑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신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기생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하지만 만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조건이 내 운명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광기 생활을 하며 그녀가 철저하게 지킨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약속 하나도 절대 어기지 않는 것. 맡긴 물건을 잊지 않고 돌려주는 것. 사람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만덕이는 속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바보 같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서는 못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덕은 달리 보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신분이 낮아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자산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은 돈보다 먼저 움직이는 자산이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신용이 있으면 길이 열렸고 돈이 많아도 신용이 없으면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쌓은 자산이었습니다. 25살. 만덕은 평생 모은 돈을 모두 털어 속량금을 내고 신분을 되찾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기생이 무슨 장사를 하냐고, 제주에서 여자가 상인이 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만덕에게는 그 어떤 재벌도 갖지 못한 자산이 이미 있었습니다. 신용. 그리고 그 신용으로 그녀는 제주 포구의 객주를 엽니다. 객주는 돈이 오고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보가 오고 가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덕은 깨닫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정보입니다. 육지에서 온 상인들에게서 조그마한 소문 하나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물가, 육지의 흐름, 풍랑의 변화, 시장의 필요. 작은 정보들은 만덕의 머릿속에 쌓여 거대한 지도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제주에 가면 만덕을 만나야 한다고. 그녀는 정직한 상인이었고 무엇보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용이 사람을 데려왔고 정보가 기회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신용과 정보가 만나면 기회는 선택이 아니라 예고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가 가진 두 자산이 폭발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1780년대 후반. 제주에서 말총 가격이 폭락합니다. 갓을 만드는 재료였지만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며 제주 상권 전체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상인들은 말총을 버리듯 팔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건지기 위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김만덕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말총의 값이 바닥을 칠 때 그녀는 오히려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는 망할 거라고. 지금은 버리는 때라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미래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육지 상인들로부터 들은 소식. 관리들의 복식이 다시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 갓의 수요가 조용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 정조가 예법을 바로잡고 있다는 것. 그녀는 공포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한 요소가 들어갑니다. 신용입니다. 남들은 외상조차 허락받지 못해 더 살 수 없었지만 만덕은 달랐습니다.
상대가 그녀를 믿었기 때문에 물건을 쓸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신용이 실행력을 만들었고 정보가 방향을 알려주었고 용기가 결정을 완성했습니다. 6개월 뒤 말총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10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제주 전체가 흔들린 그 시기에 김만덕은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많지만 돈을 움직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이 돈을 불리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위대함은 그 다음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1794년 제주도에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뭄과 태풍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굶어 쓰러졌습니다. 이때 많은 상인들은 육지에서 쌀을 들여와 폭리를 취했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만덕은 또다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전 재산을 털어 육지로 배를 보내고 쌀을 1000석 가까이 사옵니다. 그리고 그 쌀을 무료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날 김만덕의 창고 앞에는 해가 지고 다시 뜰 때까지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기절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업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지방지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거의 쓰러져 있던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줄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아이가 이미 숨을 거뒀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만덕은 그 아이를 직접 끌어안고 따뜻한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뒤에 죽어가던 아이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창고 앞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순간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여인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우리 집안을 살렸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장성에 우리 집안은 김만덕이 세운 집안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김만덕을 상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쌀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차갑게 조롱했습니다. 저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지만 만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숫자일 뿐이지만 사람을 살리면 그 신뢰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잊어도 살아난 사람들의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돈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제주 목사를 통해 한양으로 전해지고 정조의 귀에 직접 들어갑니다. 실록에는 정조가 김만덕을 한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일반 가마가 아닌 내의원에서 쓰던 비단 바람막이 가마를 보내 그녀를 모셔오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그 가마를 보고 숨을 멈추었다고 합니다. 천민으로 태어난 여인이 왕의 길을 걷는다. 이것은 당시 조선에서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주 여인은 법으로 섬 밖을 나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여성의 이동은 강하게 제한됐고 특히 신분이 낮을수록 금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녀의 의로움을 듣고 직접 불러오라 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땅이나 벼슬을 요구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김만덕은 뜻밖의 소원을 말합니다.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소원이었습니다. 정조는 그 소원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명예직 중 하나인 의녀반수를 내려주었습니다. 김만덕은 공식적으로 조선의 인정을 받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인정한 상인, 조선의 딸, 기생으로 시작해 조선이 직접 칭송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김만덕의 이야기는 돈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첫째, 신용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자산이다. 신용 없는 사람에게는 정보도 기회도 거래도 오지 않는다. 둘째, 정보를 가진 사람은 시장을 먼저 본다. 정보는 돈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셋째,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움직이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위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다. 넷째,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때 힘을 가진다. 그녀는 돈을 사람으로 바꾸었고 그 사람들은 다시 그녀의 이름을 지켜주었습니다. 김만덕의 삶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돈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